안녕하세요. 아우프TV 장원입니다. 2024년 1월 1일 들어서자마자 일본에 큰 7.6 강진이 일어났어요. 거기 여파에 따라 우리나라에도 동해안 쪽에 대비를 하고 있고, 오늘도 일본에 5.5 지진이 났습니다. 그럼 이러한 지진들은 왜 생겨나고 있는 것인지, 그리고 지금 일본에 특히 강진이 일어난 이유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해요. 그리고 제가 말하는 거는 과학적인 측면과 혹은 동양적인 측면을 같이 섞어서 말씀드리는 거니까 참조하시길 바랍니다. 지금 우선 지진이 왜 일어났는지 알아보기 전에 지진의 참상을 한번 살펴볼게요. 집들이 다 부서져 나가고 건물이 누워 있고 가스 같은 게 많이 발생하고 있죠. 사실 이런 가스 같은 것도 많이 발생해요. 몇 년 전인가 부산인가 이쪽에서 가스 냄새가 막 난다고 지진의 전조가 아닌가 이런 의심을 했었는데 그 당시에도 사실 지진 전조가 맞았어요. 아는 사람들은 알고 계실 텐데 언론에서는 아니다, 기다, 이런 얘기가 있는데 지진 전조였습니다. 아무튼 이런 현상이 계속 지금 중국에서도 얼마 전에 5점 몇, 6점 몇인가 나와가지고 죽었고 굉장히 지진이 지금 많이 나고 있습니다. 이런 현상이 왜 자꾸 나타나는 건지 한번 살펴보기로 합니다. 네, 기사를 제가 한번 가져온 건데요. 이건 2023년 12월 31일 날 나사에서 관측된 태양 플레어예요. 태양 플레어. 뭔가 팍 빛이 나고 터지고 있는 느낌이 들죠? 플레어라는 거는 화염이잖아요. 화염같이 탁 터져가지고 폭발이 일어난 모습입니다. 그러니까 태양 표면에 X자로 환하게 빛나면서 폭발한 모습이 확인되고 있습니다. 이게 2023년 12월 31일 날 발생한 거예요. 31일 날. 이 마지막 날 발생한 태양 플레어는 X5급으로 굉장히 강력하다고 합니다. 2017년도에 이어진 2017년도에 관측된 이후로 가장 강력한 태양 플레어가 형성이 됐어요. 엄청 강력한 거죠. 그러니까 이런 태양 플레어가 발생하면 어떤 일이 발생하는지에 대해서는 나중에 살펴보기로 하고, 보통 태양이 크게 활동할 때는 맥시멈이라고 적혀 있죠. 약간 이런 모습을 띠고 있고 극대기의 모습을 나타내요. 극소기의 모습은 오른쪽에 있고 극대기 모습은 좌측에 있는 모습을 나타낸 겁니다. 이런 사실은 태양의 플레어 때문에 사실 지진이 일어난 거예요. 12월 31일 날 강한 에너지가 지금 강한 태양 플레어가 발생했고 거기에 영향으로 인해 가지고 벌써 지진이 크게 일본에 생겼어요. 다른 지진과 좀 틀린 영향이 좀 큽니다, 이번에. 그럼 이런 태양 플레어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기로 해요. 태양 플레어는 사실 태양에서 많은 에너지를 갖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것들이 사실은 이 태양의 풍을 만들어내는 태양 바람을 만들어내는데 이것이 원자폭탄의 400억 배 같은 위력을 갖고 있는 거예요. 이런 태양풍에도 이런 폭발 현상을 태양 플레어라고 하는데 이런 태양 플레어도 종류가 있어요. 이런 태양 내부 자기장에서 축적된 에너지가 갑자기 폭발하는 걸 태양 플레어라고 하고, 태양 표면에서 양성자나 중성자가 쏟아지는 것을 코로나 질량 방출이라고 해요. 우리가 감기 코로나가 아니라 사실은 태양을 왕관이라고 하잖아요. 그 왕관의 모습을 따가지고 코로나를 이름을 지은 건데, 그러니까 두 가지로 나눌 수가 있어요. 태양풍에는 태양 플레어, 내부 안에서 발생하는 것들, 혹은 코로나 질량 방출, 외부에서 발생하는 것들. 어떠한 것이든 간에 사실은 굉장히 이러한 태양의 풍이 발생하게 되면은, 지구상에 영향을 미치게 됐어요. 지구뿐만 아니라 태양계 쪽에 다 영향을 미치고 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런 영향으로 인해 가지고 지금 이런 장애가 생기고 있는 건데,
그럼 이런 일이 생기면 어떤 일이 발생할까요? 제가 말한 지진도 마찬가지지만 아래쪽에 보시면은 이런 지구의 자기장이 교란이 돼요. 그래가지고 인공위성이 교란되거나 인공위성이 그래가지고 갑자기 교신이 두절되거나 망가지거나 이런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이런 지금 태양 플레어나 태양풍이 발생하게 되면은 인공위성이 망가지거나 혹은 지구상에 있는 통신장애가 갑자기 발생하기도 돼요. 이런 것들이. 여기 예에도 나와 있죠. 1989년에는 캐나다 퀘벡주에서 변압기가 다 타버려고 일대 전력이 마비돼 버렸다. 혹은 나사에서 보낸 그런 지금 인공위성이 쓸모가 없게 돼 버리거나 혹은 대규모 정전 상태도 많이 발생하는 그런 경우가 많이 발생합니다. 그런 시기가 언제 발생할까요? 아무래도 태양이 아무래도 크게 활동한 극대기가 되겠죠. 아래쪽에 있습니다. 여기 흑점수가 평균 179에 못 치는 115개로 정점에 달해 상대적으로 약한 극대기가 되는 시기도 있지만은 아무래도 흑점의 수가 많아지면은 극대기가 돼요. 그러니까 뭐 이런 태양의 이런 흑점을 발견한 사람이 갈릴레이도 있고 뭐 유명한 과학자들이 있는데 11년 주기로 이 사이클로 태양의 흑점이 줄었다 늘었다 하는 그런 현상이 과학계에서는 알려져 있어요. 보시면은 1993년도, 2002년도, 2014년도 이때 굉장히 태양의 활동이 극대화되고 있죠. 태양의 활동이 극대화되면서 이런 흑점수가 많아진 겁니다. 흑점이라는 건 어떻게 생기냐면은 태양은 가스 덩어리예요. 가스 안에 입자들이 막 움직이면서 그 입자들이 굉장히 활발하게 되면서 뭔가 회오리처럼 이런 꼬임을 만들어내고 뒤틀림을 막 발생하게 되면서 자기장을 만들어 버려요. 그 입자들이 막 활발해지는 거죠. 아무래도 태양의 활동 안에서 굉장히 강하게 있다 보니까 그 가스 입자들이 굉장히 활발하게 움직이면서 자기장이 생깁니다. 그 자기장이 생겨서 그 가스가 이동하는 그런 공간을 막아버리게 돼요. 막아버리게 되면서 약간 평균 온도보다 약 낮아지는 4000도씨로 되는 것이 약간 거무스럽게 보이는 것이 4000도도 사실 낮은 온도는 아니죠. 그러니까 일반적인 태양의 평균 온도보다 약간 낮은 온도를 구성하는 것이 태양 흑점이에요. 그러니까 태양 흑점의 개수가 많아질수록 태양이 극대화되고 있다는 식인 겁니다. 그러니까 태양 에너지들이 굉장히 크게 된다는 거죠. 보세요. 1993년, 2002년, 2014, 15년 이 기준을 굉장히 극대화하고 있어요. 이건 사실은 과학계에서 밝혀내는 거지만은 동양학적 입장에서 보면은 이거는 진사오미해에 보통 이런 것들이 극대화돼요. 진사오미라는 것은 사실 자축인묘 진사오미 신유술을 따졌을 때 봄에 해가 가고 진토에 들어서게 되고 특히 올해가 용띠에 들어섰죠. 용띠에 들어서게 되고 말띠해 그리고 뱀띠해 그리고 양띠해까지 굉장히 폭발적으로 증사하고 있다는 걸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동양에서는 사오미를 해를 여름의 기간으로 보잖아요. 여름해로. 그 여름해 때 굉장히 태양이 활발하게 행동하는 거예요. 1990년도에도 말띠해고 2002년도에도 말띠해고 2002년도 월드컵이 일어났죠. 그러니까 태양의 에너지가 굉장히 강력해지니까 열정적으로 사람들이 변하고 막 열기가 넘치고 그런 혁명적인 일들이 많이 발생하고 2014년, 15년, 16년 요 시기도 보게 되면 굉장히 좀 활발하게 되는 겁니다. 이 시기에도 위성장애가 생기고 통신장애들이 한 번 더 생겼어요. 세계적으로. 그러니까 이런 진사오미에 해당하는 해에 들어서게 되면은 이런 태양이 극대화되는 시기라고 보시면 됩니다. 화기가 한마디로 극대화되는 거예요. 화기가 뜨거운 기운이 그걸 과학계에서는 11년 주기라고 하지만은 지금 동양 역학으로 보게 되면 진사오미해에 굉장히 활발해지는 겁니다. 반대로 겨울에 들어가게 되면은 2020년 이런 때가 겨울에니까
코로나 때문에 사람들이 못 움직이고 움츠러드는 시기니까 날씨가 기본적으로 춥고 이런 시기가 되니까 사람들이 아무래도 태양 활동이 줄어들었죠. 2009년 뭐 이런 데 보시면 알죠. 2009년에 금융위기 있던 시기, 1997년에 IMF 있던 시기, 2009년에 미국에서 이제 금융 미국에서 금융위기가 있던 시기, 이런 시기들이 다 보게 되면 87년, 88년 이런 시기에도 보게 되면은 5.1 파동 있던 시기, 뭐 이런 시기들이 다 응축되고 수축되고 태양 활동이 적었던 시기라고 보여져요. 그러니까 아무래도 이런 주기들과 우리가 사는 연과 다 연관이 있다는 거죠. 이러한 태양의 아까 말씀드린 흑점의 활동에 의해서 흑점이 폭발하게 되면은 그런 자기장의 에너지, 강력한 에너지, 태양풍이 발생하게 돼서 굉장한 큰 자기장 에너지가 발생하게 됩니다. 그런 자기장의 발생의 에너지가 발생하게 돼가지고 지구에 도달하게 되는데, 지구에 도달해서 이걸 정면으로 지구가 맞아버리게 되면 굉장히 큰 피해가 있어요. 근데 다행히도 지구에는 지구 내에서도 자기장이 있거든요. 지금 지구 내에서도 자기장이 있지만은 현재 약간 자기장이 굉장히 줄어들고 있어요. 특히 북극에서도 자전축을 해가지고 북극에 있는 자전의 축에 있는 자기장의 위치가 굉장히 역전 현상이 발생하고 있어요. 약간 내려오고 있다는 겁니다. 그런 현상이 발생하면서 이런 태양풍이 발생했을 때 이러한 방사능이나 이런 태양 에너지를 막아주지 못하는 완벽하게 막아주지 못하는 현상이 발생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통신장애 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문제들이 생기고 있다는 겁니다. 예를 들면 스튜디오스 뭐 비행을 북극 위주로 하시는 분들 중에서는 높은 곳을 북쪽으로 비행기를 타고 여행하시는 자주 이용하시는 스튜디오스 분들은 백혈병에 노출이 많이 됐어요. 혹은 나사에서 우주선에서 이제 유인 우주선을 타가지고 보내려고 했을 경우에 이런 태양 방사능 때문에 백혈병 인자 때문에 실패한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무인선을 띄우는 이유가 그겁니다. 사람들이 태양 근처까지 갈 수가 없는 거죠. 방사능 때문에. 뿐만 위성도 요 중간에 위치하는 곳에 위치하면서 그것을 태양 방사능을 적게 받는, 그리고 이러한 적게 받는 곳에 위성을 띄워놨어요. 그곳을 위치한 곳이 또 이름이 있어요. 이런 식으로 자기장으로 막아주고 있기 때문에 버티고 있는데, 이런 자기장이 지금 현재 엄청 약해져 있다는 거예요. 약해져 가지고 지금 문제가 많이 오면서 지진이 발생하는 그런 현상이 나타나고 있다는 겁니다. 지구는 이런 지각이 있고 멘틀이 있고 외액이 있고 내액으로 이루어져 있어요. 이걸 단면도로 이렇게 나타내게 되면은 이런 모양으로 생겼는데, 이 외액 안에는, 내액은 고체 형체로 되어 있지만은 외액은 이게 철과 니켈 위주로 이런 것들이 위주로 해가지고 액체 형태를 이루고 있어요. 근데 이런 형태가 이 대류 현상이 발생합니다. 지구가 자전을 하면서 이러한 철과 니켈도 돌게 되는 거죠. 철과 니켈도 돌게 되는데, 이러한 태양풍이 아까 말씀드린 태양에서 발생하는 태양풍이 이제 지구 쪽으로 지구 쪽으로 오게 되면은 이 외액의 철과 니켈 이런 물질들이 반응을 하게 되는 거예요. 대류 현상이 좀 다르게 나타나게 되는 거죠. 태양풍 때문에. 태양의 자기장이 워낙 크기 때문에 여기에 있는 외액 내에 있는 철과 니켈도 거기에 반응을 해가지고 이 멘트를 움직이게 되는 겁니다. 대류 현상, 평상시에 일정하게 돌아갔던 지구가 자전 속도로 인해서 일정하게 돌아갔던 외액의 물질들이 태양풍에 의해서 자기 맘대로 이제 왔다 갔다 하면서 멘트를 불안하게 만들면서 지각을 흔들흔들하게 만드는 게 지진입니다. 물론 태양뿐만 아니라 지구 내에서도 문제가 생길 수 있겠죠. 지구 내에서 뭐 어떤 지진을 야기시키거나 그런 요인이 없지 않아 있겠지만은, 사실은 지금 가장 크게 원인이 되는 것은 태양 플레어 때문입니다. 태양풍이 가장 크게 들어와 가지고 지금 지구의 자기장이 막아주질 못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 이런 현상이 나타나고 있어요. 이런 현상이 나타나게 되면 아까 말하는 교신이 안 된다거나 통신 장치가 망가진다거나
뭐 이런 현상, 위성이 망가진다거나 우리가 사용하는 전자기기도 갑자기 못 쓰게 될 수 있는 그런 염려가 생길 수도 있지만, 가장 중요한 건 뭔가 한번 볼게요. 지금 제가 동물을 그려놨는데, 사진을 가져놨는데, 보통 지진이 나기 전에 동물들이 먼저 알아채게 돼요. 뭐 뱀들도 금방 피하게 되고, 혹은 뭐 어느 기사 읽어보면은 뭐 인도의 어떤 코끼리들이 지진이 나니까 산으로 올라갔다. 벌써 아는 거죠. 동물들은 새들이 먼저 알거나, 혹은 지진이 나기 전조가 났을 때 동물들이 떼죽음을 다가놓아. 이런 현상이 발생해요. 이게 왜 그럴까요? 그러니까 인간은 그 정도는 아닌데, 이런 동물들은 왜 그러냐면은, 사실은 이런 동물들의 뇌에는 송가체가 덜 태화가 됐어요. 인간은 송가체라는 기능을 가진 인당이라고 하는데, 사실 이마 중간에 있는 인당 그 깊숙한 쪽으로 들어가게 되면은 뭐 시상하부, 시상 쪽 이쪽에 송가체가 있어요. 그런 부분이 약간 교신, 우리로 따지면 통신과 교신을 하는 역할을 해요. 인간이 통신의 역할을 못 한다고 생각하실지 모르지만, 사실 기도를 하거나 이런 경우에 이런 손가체를 쓰게 돼요. 그렇기 때문에 인간에게도 손가체가 존재하고 태아가 안 된 사람들이 있어요. 근데 이런 새들이나 혹은 동물들은 아직 이런 것들이 태화가 안 돼가지고 굉장히 직감적으로 저주파나 이런 것들을 받아들이고 느낄 줄 알게 되고, P파, S파 이런 것들 구별해서 느끼게 됩니다. 지진이 발생했을 때는 이런 지금 분자식 자체가, 구조식 자체가 세로토닌이라는 건데, 이런 세로토닌이라는 것은 사람에게 감정과 혹은 수면과 혹은 식습, 먹는 식욕, 이런 여러 가지 기능을 담당하는 호르몬이 감정 호르몬이라는 겁니다. 감정 호르몬. 근데 이런 지진이 굉장히 났을 때는 이런 중추신경 안에 특히 이런 세로토닌이 많이 분비하고, 중추신경뿐만 아니라도 위장이나 여러 곳에서 분비하게 되는데, 이런 것들이 스트레스, 중추신경계를 지금 중추신경계를 건드려 버려요. 지진파 같은 것들이. 이런 태양풍이 오게 되면은 지진의 파가 나오기 때문에, 표면에서 지진이 날 경우에는 아까 같은 가스 같은 그림을 보여드렸죠. 암석 자체에서 자기장이 올라가면서 지진파가 일어나게 돼요. 그러면 그 부분에 있어가지고 송가체가 아직 살아있는 이런 동물들은 이런 파장을 느끼게 돼요. 거기서 약간 스트레스를 굉장히 강하게 받아요. 중추신경계가 교란이 되면서 그거 안정화시키기 위해서 세로토닌이 갑자기 많이 분비가 되는 겁니다. 스트레스가 엄청나게 갑자기 증폭을 했기 때문에 이걸 안정화시키기 위해서 세로토닌 과다 분비되는 경우가 있는데, 그런 것을 세로토닌 증후군이라고 합니다. 근데 사실은 동물들뿐만 아니라 사람들도 다 영향을 받고 있어요. 요 근래 아마도 아픈 사람들이 좀 많이 계실 겁니다. 신경계에 다 영향을 받고 있지만, 그게 왜 그런지 모르지만 사실은 이런 태양풍의 영향을 많이 받고 있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람들이 질환이 갑자기 발병이 많이 생기거나, 신경성 질환, 신경성에 있는 이런 호르몬계 영향을 많이 발달시키면 당연히 밥맛을 잃게 되고, 혹은 감정의 기복이 커지게 되고, 혹은 잠도 불면이 오게 되고, 여러 군데 문제가 생기는 거죠. 신경계는 다 연결되어 있으니까. 그런 현상이 발생하게 되는 게 가장 어려운 거죠. 물론 집과 터전과 이런 게 망가지는 것도 가장 큰 문제가 오게 되죠. 그 다음 마지막으로는 뭐 제가, 이거는 동양 기문둔갑인데, 이 지진이 난 시간을 통해 가지고 방향이 왜 일본에 나는지 한번 알려드릴게요. 사실은 일본에서 난 이유가 이 날짜 1월에 자묘형이 걸렸어요. 자묘형이 걸린 날에는 사실은 이게 묘는 펼쳐지려는 양상이고 자는 움츠러들려는 양상이기 때문에 사각을 이루면서 좋지가 않아요. 사실 12월 1월 달이. 그렇기 때문에 문제가 많이 생겨요. 자하고 묘가 이어지면은. 그런데 이 날에 지금 어느 방향에 이 경금이 떴냐면, 경금은 태백성이라고 하는데 흉함을 나타내고 사람들한테 고통의 인자나 모든 전쟁의 인자나 혹은 여러 가지 안 좋음은 흉사를 나타내는 곳이 여기에 떨어져 있어요. 여기에 떨어진 건 진방이라고 합니다. 동쪽이에요. 동쪽 방향에서 딱 1월 날짜 바뀌자마자 묘에 딱 떠버렸어요. 이게
이쪽 동쪽 방향이, 이 묘란 인자 자체가 사실은 동쪽이거든요. 여기에 딱 연의 기운의 흉사가 딱 떠 있어요. 그것도 방향이 동쪽 방향이. 제가 사람이 사는 사주팔자 이런 거 보는 건 사실 시간의 개념인 거고, 이런 기문둔갑 보는 거는 공간의 개념이에요. 공간을 이용해 가지고 기륭을 따져 가지고 어느 방향을 움직이면 운이 트이고 어느 방향을 움직이면 흉사가 나타나고, 이런 거를 제가 허투루 얘기하는 게 아니라 우리가 사는 세상이 시간과 공간에 사는 세상이기 때문에 이런 공간이나 방향이나 이런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예요. 사실 이런 동쪽에 지금 우리나라 포함입니다. 지금 일본에서 났다고 뭐 좋고 나쁘고 이런 거 따질 때가 아니라 지금 지구가 다 영향권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동쪽 방향에 지금 영향권이 며칠간 더욱더 들어와 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